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거 생방으로 해야 되는데 생방 느낌. 생방으로 좀 해볼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그 꽈배기와 그거를 샀습니다. 근데 꽈배기를 원래는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잘랐습니다. 예. 나르는 꽈배기, 찹쌀 꽈배기 엄청 가벼운 느낌이에요. 축축한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좋아해요.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해야죠. 강릉 커피 라떼. 이게 달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아무튼 다름이 아니고 아침부터 마음이 심란해. 마음이 좀 슬퍼. 왜냐하면 오늘 공교롭게 이메일을 받았고 하나는 한재혁 TV라고 들어갔는데 거기 엄청 그 슬픈 사연이 올라와가지고, 보통 슬픈 사연은 이렇게 학원 관련 TV에 안 올리는데 그 사람이 또 슬픈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 이메일로 이제 슬픈 사연이 왔어. 근데 사연 신청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분이 이런 걸 무슨 엄청 잘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딱 올렸는데, 제목이 이분이 국어 논술 선생님이어서 이제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가지고 무슨 보고서 올리듯이 이렇게 제 메일로 이렇게 올렸는데, 뭐냐면 사연 신청해놓고 교습소 차려서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벌써 제목이 완전 어그로 끌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아침에 이걸 딱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결론은 이거였어. 결론은 뭐냐면 맨 처음엔 공부방을 차렸지. 집에 이제 공부방을 차렸는데 20대에 이제 결혼을 해서 거의 신혼이죠. 지금 뭐 30살, 딱 30살이라고 하니까 뭐 애들이지 뭐 30살은 요즘에. 네, 아무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차렸는데 국어 논술 공부방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 분인데 지방에 있는 신도시 거기다가 이제 차렸어. 남편하고 이제 둘이 있는데 남편하고 둘이 뭐 방이 2룸인가 3룸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이제 공부방을 차렸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공부방이 그냥 애들로 바글바글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남편이 너무너무 불편해한다는 거죠. 남편이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화장실이 안방에 없었기 때문에, 안방이 없고 그냥 화장실이 그냥 하나인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화장실 가기도 너무나 불편해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의 신혼이신 분인데 돈을 3천만 원인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약간 지방인데 신도시 뭐 이런 데라서 얼마짜리 했냐면 1080만 원? 예, 1080만 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9평짜리 그걸 이제 받아서 교습소를 차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2,500만 원인가 3천만 원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그 9평짜리에 좀 그냥 적당히 좀 그걸 꾸며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 나머지 한 1,5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꾸몄대요. 저 옛날 그 해법 영어 할 때 얼마 주고 꾸몄는지 아세요? 다 합쳐서 한 300만 원인가? 3, 400만 원? 뭐 나중에 좀 뭐 테라스 하고 뭐 이것저것 했어도 한 500만 원 정도로 학원을 꾸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학원이 아주 후져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분은 눈탱이를 맞은 건지 아니면 고급으로 해서 그런 건지 너무 팬시하게 그렇게 꾸며서 그런 건지 아무튼 1,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은 학원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1,500만 원은 학원 인테리어에서 2,5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이제 그걸 다 100%
이제 빚을 져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착하고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는 초짜인데 자기한테 찾아온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비극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공부방에서 이제 교습소로 나갔는데도 따라온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이고야 글쎄 8만 원을 받았대. 한 달에 8만 원을. 이게 중학생이 8만 원이고 고등학생이 10만 원인가? 근데 여기서 더 또 기가 막힌 건 이게 책이 그러니까 교재비 포함인 거야. 교재비 포함. 교재비 포함인데 교재비가 비싼 교재비를 쓴 거야. 그래서 3만 원이 넘는데 교재비만. 그러니까 교재비 포함해서 한 달에 8만 원인데 물론 일주일에 한 번 90분씩 일주일에 한 번이었답니다.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세게 부를 수도 없는 뭐 이런 거였대요. 근데 교재비가 너무 많다. 한 달에 이제 4번 나가는 거잖아, 애들이. 90분씩. 근데 교재비가 좀 세다. 어떻게 하면은 3만 원 이상의 교재비가 나가는지, 그것도 무슨 회사하고 결탁을 한 건지, 한 10,000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교재비를 빼고 나야 자기 수익금이잖아. 그러니까 교재비를 빼고 나면은 중학생은 5만 원 받는 거고 고등학생은 7만 원 받는 거야. 그것보다도 아래인 거야. 교재비가 3만 원이 넘은 거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이 그래서 애들이 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싸게 받는데도 없거니와 국어 논술이 그 동네에는 별로 없대.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50명이라는 거야. 근데 봐봐. 50명인데 아니 50명이라도 이게 중학생은 5만 원 순수익이고 이제 고등학생 7만 원이 이제 순수익이 못 되는 거니까 합쳐가지고 한 6만 원이라고 치자. 그래 6만 원 뭐 중고생이 이제 다니까 6만 원이라고 쳐. 그러면 이게 50명이래. 지금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6, 5, 30 300이네. 근데 300도 안 된다니까 지금. 300도 안 돼. 왜냐면 교재비가 3만 원이 넘으니까 300이 안 되고 한 25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학원 교습소 하면 내가 말했잖아. 월 100은 그냥 나간다고. 그러면 250만 원 순수익 났어. 근데 거기에 100만 원 나가. 그럼 150만 원이잖아. 150만 원인데 이 선생님이 자기 돈으로 차린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차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출비 갚고 나면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거야. 이 선생님이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애들 조그만 집인데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한 2, 30명 돼가지고 이제 교습소로 나갔는데 교습소로 나가서 한 50명 됐대. 근데 결론은 학원비에 결론은 주 1회니까 그렇게 싼 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거야 부모님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재비가 너무 셌다. 그리고 그거를 교재비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받았다. 여기에서 이제 비극은 이제 시작된 거지. 그래서 이 선생님은 50명을 상대하니까 몸이 갈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몸이 갈린다. 그런 표현을 쓰고 몸도 안 좋고 또 지방으로 갈수록 코로나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는 코로나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뭐 그런데 옛날에는 코로나 걸렸다고 애들이 한 달씩 빠지고 막 이랬어. 남들한테 옮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 달씩 빠지고 그랬어. 한 달씩. 나라에서는 2주만 빠지라고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가 막 한 달씩 빠지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이름은 걸어놨으나 뭐 빠지는 애들, 뭐 빠지면 또 이렇게 삭감을 해줘야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한 2주 빠지면 반이면 얼마를 받는 거냐? 2만 원 받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남는 돈이 2만 원인 건가?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몸은 갈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50명 다니니까 뭐 잘 된다고 하고는 소문은 났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거야. 한 푼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그냥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2023년 6월이 이제 만기인데 그걸 안 하고 싶은데 이게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철거까지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이러면서 부인 잘못 만나서 남편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왜냐면 남편이 대출을 받아준 거니까 남편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살기도 싫고 지금 거의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애를 가질 엄두도 나지도 않고 막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것에 대한 뭐 솔루션을 뭐 제시해 주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선생님한테 쓰는 자체가 자기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올렸거든.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이제 써서 내년부터는 2만 원을 올린다고 엄마들한테 공지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럼 뭐야? 2만 원씩 올리면 2, 5, 10이니까 100만 원 더 버는 건가? 100만 원 더 버는 건가?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 이걸 읽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 젊은 선생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좋고, 첫 번째가 뭐,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첫 번째, 선생님이 오죽 좋은 교재를 이제 선정을 해서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교재가 아니라 그냥 애들한테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12,000~13,000원 정도. 왜냐면 애들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잖아. 그러므로 교재가 너무 많이 좋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는 좀 교재 단가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절을 해라. 그러니까는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음식점도 막 대가 이런 사람들이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음식의 대가 이게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이런 대가들이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적당히 맞춰주는 사람들이 대박을 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맛있고 뭐 그거 다 알지만 그걸 다 넣고 뭐 이러려면 이 재료비로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그 속에서도 적당히 그 재료를 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약간 그 교재비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교재비를 좀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했어야지. 교재비 별도. 그러니까 교재비가 들어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겠어. 이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대박을 바란 것도 아니고 돈 한 200만 원 벌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그걸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돈 한 200만 원 벌 심정으로 그걸 시작했으면 집에 앉아서 과외를 했어야지. 왜 교습소를 그렇게 돈을 그것도 대출 받아서 차리면서 왜 무슨 200만 원만 받으면 된다, 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했고, 맨 처음에 온 애들이 너무너무 감사했대. 그렇겠지. 자기가 막 그거 전공도 아니고 초짜인데 자기한테 와준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얘네 가르치는 기회만
주어진 것도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 심정이 그런 거지만 그거로 생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계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럼 그게 뭐가, 그 감사의 마음도 그냥 차라리 1 년에 뭐 한두 번 뭐 그냥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선물 뭐 이런 걸 보내는 게 낫지, 감사의 마음을 왜 돈을 그렇게 적게 받는 거로 이제 시작을 하셨냐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후회해도 이제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이제 우선은 2만 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2만 원을 올리기로 했다고 이제 공지를 했다는데, 그 나는 잘 모르겠지만, 국어 논술은 잘 모르겠지만 그 교재비가 너무 세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디 프랜차이즈 뭐 책만 받는 이런 데를 가입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책이라도 한 만 몇천 원 그 정도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숫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니까. 진짜 이게 선생님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50명이 나와서 지금 너무너무 잘 되는 학원처럼 주위에 비춰지겠지만,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뭐 미술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국어 논술을 왜 굳이 주 1회를 하는 거로 이걸 만들었을까요? 국어 논술은 중요한 거예요. 국영수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한 주 2, 3회 해놓고 중등부 아무리 지방이라도 한 중등부 25 아니면 적어도 22 플러스 교재비 별도, 고등부 한 주 2, 3회 해놓고 교재비 별도 한 27만 원 정도 하고 교재비 별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주 1회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이 엄마들이 이게 돈을 많이 이제 따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동네도 그래. 주 1회는 한 8만 원, 주 2회는 한 12만 원, 그러니까 초등부를 대상으로, 주 3회는 한 1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 90분짜리 이렇게, 아니면 60분짜리다 하면은 뭐 주 2회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주 2회에 그 주 3회에 한 13만 원에서 뭐 13, 4만 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초등부 뭐 미술이나 뭐 피아노 뭐 이 정도가 이제 그런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당으로 이제 따졌을 때는 그게 이제 적절하고 부모님이 돈 내기도 이제 적절한 금액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아무래도 이게 시간당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선생님들이 뭐 적절한 금액이라고 쳐도 한 달에 그만큼밖에 안 내는 거잖아. 한 달에 그만큼밖에 안 내는 거라고. 그리고 주 1회? 와, 이거 만약에 얘가 일이 있어서 만약에 빠지면은 그거 보충해 줘야 되는 거잖아. 4분의 1. 그러니까는 주 1회 하는 건데 1회를 빠져버리면 그 보충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국어 논술은 중요한 거니까 주 2, 3회 하고 단가를 좀 높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면 교재비 별도로 가야지. 그리고 교재비가 좀 너무나 좀 높다. 그래서 그 교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좋은 걸 쓰지 말고 합리적인 가격을 쓰는 게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일단 국어 논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 걸 들으시고 국어 논술 쪽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댓글로서 이 선생님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말 삶의 의욕도 없고, 왜냐면 그렇겠지. 일을 해도 이거는 내 손에 남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은, 보통 이제 공부방 하다가 이제 잘 되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습소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방 하는 선생님들이 막 서럽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서럽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애들이 오면 화장실을 못 간대. 근데 그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왜 남편이 왜 못 가? 그냥 가, 그냥. 어때? 뭐 애들 있는데 화장실 왜 못 가냐고. 그냥 떳떳하게 가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 못 가겠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서 상가 화장실을 가든가, 뭐 밖으로 나가서 뭐 카페에서 자기 업무 보거나 이렇게 카페에서 앉아 있다가 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람 쏘이고 오든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집에서 공부방 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서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그리고 애들이 있으면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교습소로 가는데, 교습소로 가기 전에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습소로 가기 전에 여기서 돈을 모아서 교습소를 차릴 여력이 되면 그 돈으로 교습소를 차린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돈에 쫄려서 받는 스트레스, 이게 더 클 것인가?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애들이 이제 왔을 때 나의 배우자나 내 애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해서 얻는 그 스트레스가 클 것인가? 내가 뭐 아줌마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배고플 때 뭔가 내가 차려 먹을 수 있고, 어제도 배고플 때 애들 같이 라면 끓여서 줬거든. 애들이 무지 좋아해. 그 사이에서 나도 먹는 거야. 그냥 편하게, 난 아줌마라서 그런가 편하게 그냥 행동이 되더라고. 그리고 뭐 애들이 있는 거를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래서 뭐 돈 벌 수 있는데, 사실 사회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면 회사를 다닌다고 쳐. 그러면 돈 벌려고 회사 다니는데 불편하고 서러운 거 없겠냐고. 근데 왜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 불편한 걸 못 견뎌 하는 거야. 돈이 생기잖아, 돈이. 돈이 생기는데 왜 그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불편한 걸 못 견뎌 하냐고. 그걸 좀 견디라고요, 좀. 나가서 돈 벌려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대끼면서, 이렇게 남편들은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차라리 견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돈이 생기는데 왜 못 견디냐고. 그리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단 집에서 공부방을 할 생각을 하면 맨 처음에는 그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져도, 그걸 좀 편하게 생각하면 또 그게 편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그 선생님이 차라리 집에서 그냥 했으면, 애들 한 2, 30명 놓고 했으면은, 그 선생님 말 맞다네. 200 이상은 벌었는데,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지금 막 죽고 싶고 막 그냥 이 세상을 못 살 것 같고, 막 애도 지금 신혼인데도 애를 못 가질 것 같고, 지금 그 지경까지 이제 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공부방 잘 된다고 교습소 차리지 말고, 어 그 선생님은 일단은 기운을 내시고, 제가 이거 올렸으니까 좀 국어 논술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은 댓글로서 많은 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국어 논술 그쪽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 조언은, 좀 교재비가 너무 세다. 교재비를 좀 줄이고, 그리고
아니면은 교재비를 별도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러니까 주 1회면 한 10만 원 정도가 맞아요.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 8, 9만 원 그게 아주 싼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보다는 음 뭐 이게 미술이나 뭐 이런 거 같으면야 뭐 주 1회 근데 요즘에는 미술도 주 2회 이상은 하는데 아무튼 주 1회를 한다고 쳐도 국어 논술 정도는 꼭 주 1회를 고수하지 마시고 주 2회, 주 3회 이렇게 하셔서 좀 단가를 좀 올리자. 단가를 좀 올리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50명 다니지만 주 2, 3회 2, 3회로 놓고 한 20 몇만 원 내고 다니는 애들이라고 이제 계산을 하면 열 몇 명 다니는 거예요. 열 몇 명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한 애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한 100명은 다녀야 되는데 100명 다니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차라리 2, 3회 주 2, 3회 하는 애들 한 30명 다니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런 식으로도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학원인 여러분 예, 오늘도 힘내시고 승리하세요.